부정의 문제 가져올게요. 32페이지 3-1 32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분께는 말씀을 제가 미리 다 드렸긴 했는데 확률이 좀 다르지만 어차피 3-1 나가는 거는 똑같고, 그리고 여기 30페이지까지 우리가 나간 게 뭐 제곱근에 대해서 조금 나가긴 했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죠?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뭐 루트 3 곱하기 루트 2가 루트 6이다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몇 번씩 해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8페이지랑 30페이지에 간단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맨 위에 있는 문제 중에 혹시 틀린 게 발생한다거나 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7번부터 289번까지 맨 위에 있는 네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요. 배운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어차피 다시 하는 김에 참고하죠? 하면 되지 뭐. 28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우리가 제곱근의 첫 번째 시간은 뭐였냐면 제곱근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뭐 뭔가를 제곱해서 A가 나오는 게 A의 제곱근이다 이런 걸 했었죠. 그래서 제곱근 4의 제곱근, 이제 지겨운데 4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이건 뭐였죠?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모두 찾으시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런데 제곱근 4다 이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루트 4죠? 루트 4니까 얘는 그냥 뭐다? 플러스 2다. 이런 거 기억나죠?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뭘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뭐 루트 2다, 루트 3이다, 루트 4다 이런 게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걔네들끼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 루트라고 하는 거는 기호랑 유사하게 생각을 하면 된다. 기호라는 건 이제 A, B, 뭐 C, X, Y 이런 애들을 우리가 기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기호에 대한 연산은 우리가 뭐 까먹었을 리 당연히 없겠지만 한번 해보면 2x 플러스 3x는 우리가 뭐죠? 5x죠? 그죠? 그 다음에 2x 곱하기 3x는 6x 제곱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는 거랑 비슷하게 제곱근이 아닌 애들은 제곱근 아닌 애들끼리 계산을 하고 제곱근인 애들은 제곱근끼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더하기부터 합시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다 라고 하면 요거를 뭐라고 그냥 문자랑 똑같이 보면 돼. 그러면 루트 2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 2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루트 2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과연 계산할 수가 있겠느냐?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루트가 지금 다르게 생겼잖아. 이건 마치 A 더하기 B를 계산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이 없고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몇 개를 해보면 그러면 3 루트 7 더하기 2 루트 7은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5 루트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3 루트 7 빼기 루트 7이다. 그러면 요거는 3 루트 7 빼기 1 루트 7이니까 2 루트 7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곱하기는 더하기 빼기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다. 그러면 우리 A 곱하기 B는 계산할 수가 있었죠? A, B로 계산할 수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루트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루트 6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만약에 루트 6 나누기 루트 3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냥 루트 2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루트는요, 이 더하기, 뭐 기본적으로 기호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기호랑 똑같다
맞다기보다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조금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건데요. 루트 12 더하기 루트 3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기호랑 똑같이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10이랑 루트 3은 루트 안에 있는 들어간 애가 다르잖아. 그럼 원래는 계산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배운 걸로. 그래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요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루트라는 거는요. 안에서 이제 분해가 쭉 되는데 이거 기억날 겁니다. 2 곱하기 3 이렇게 분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루트 6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는 바깥으로 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 그치? 근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뭐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뭐죠? 2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랑 똑같냐? 2 루트 3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랑 똑같네? 그럼 결국 이 식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2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이랑 똑같은 거고 요건 계산할 수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계산이 되죠? 3 루트 3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부호, 그러니까 기호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요거를 마치 우리가 우리 분수를 나왔을 때 항상 어떻게 하죠? 기하 분수까지는 무조건 때려놓고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혹시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애가 있으면 걔까지는 튀어나와 놓고 계산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루트 8 더하기 3 루트 2다. 요것도 일단 보면은 계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왜냐면 루트 안에 있는 게 얘는 8이고 얘는 2니까 다르면 계산 안 된다고 했으니까 원래 안 되는 건데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고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고 그러면 얘가 뭐야? 2죠? 그럼 2 곱하기 루트 2고 그럼 뭐야? 2 루트 2였다. 그럼 결국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2 루트 2 더하기 3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답은 5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근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뭐부터 한다? 소인수분해부터 해본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겹쳐있는 애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밖으로 하나가 튀어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만약에 얘랑 달라? 그러면 계산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을 봤더니 계산 이렇게 갔다? 그러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나눗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만약에 루트 3분의 2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얘도 똑같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루트 2 나누기 루트 3 이렇게랑 똑같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루트 7 나누기 루트 5다 라고 돼 있으면 이건 뭐랑 똑같냐면 루트 5분의 루트 7이랑 똑같은 거고 얘는 전체의 5분의 7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이제 계산을 하고 났더니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루트 3분의 4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 똑같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해보면 루트 3분의 루트 4죠? 그죠? 찢을 수 있으니까. 근데 루트 4는 뭐랑 똑같아요? 2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루트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고 더 이상 혹시 되나요 이거? 더 이상 정리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더 이상 정리할 수 없으니까 요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리화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요 1이 나왔습니다. 그럼 1이라고 쓰면 되죠. 그죠? 1이라고 그럼 써주면 되잖아. 근데요 만약에 답에다가 2분의 2라고 쓰면은 맞아요? 틀려요? 1이 나왔어. 답이 1이야. 근데 2분의 2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죠? 그죠? 맞긴 맞죠. 루트 3분의 루트 3이라고 써도 맞죠? A분의 A라고 써도 맞죠? 뭐 심지어는 완전 이제 만약에 선생님들을 내가 좀 싫어한다 그러면 147AB 제곱분의 147AB 제곱이라고 써도 답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써도 되고 이렇게도 써도 되고 이렇게 다 써도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쓸 때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약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약분할 필요 없잖아. 그죠? 어차피 똑같은데. 근데 굳이 약분하는 이유는 그게 제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왜 이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는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모는 반드시 유리수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분모가 유리수예요? 유리수가 아니에요? 분모 루트 3 유리수예요? 아니에요? 무리수죠 얘는? 그럼 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유리수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근데 선생님 루트 3분의 2를 분모를 어떻게 유리수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호 곱하기 근호를 하면은 유리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면은 2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애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분모는 뭐가 돼요? 그냥 3이 되죠? 분자는 뭐가 돼요? 2루트 3이 되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분모에 무리수가 나왔다. 그러면 양변에, 양변이 아니죠.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이 무리수를 곱해줘서 유리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리화라고 하니까 선생님 이거 분모 분자를 전부 다 유리수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는 애초에 못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만 유리수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간단한 것만 좀 해보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거. 루트 3분의 1이다. 이걸 유리화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뭘 곱해?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그럼 분모는 뭐가 됩니까? 3. 분자는? 루트 3. 그렇지. 끝.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루트 2분의 1이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루트 2, 루트 2를 곱해서 2분의 루트 2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그지 같은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요런 애가 나와요. 그럼 요런 애는 선생님이 이거 분모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똑같은 걸 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해보지 뭐.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합니다. 근데 이걸 해도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무리수가 남아있어요. 왜냐면 그럼 결국은 이건 루트 3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죠? 그러면 3 마이너스 2 루트 6 플러스 4 분의 1이고 얘는 7 마이너스 2 루트 6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분모를 내가 유리수로 바꾸려고 양변에 위아래 똑같은 걸 곱해놔도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요? 무리수가 살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2 때 이런 애들을 배웠어요. 이런 애를 배웠어요. 곱셈 공식 이걸 배웠죠. 뭐였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거 배웠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두 번 곱하면 분명히 이거에 이제 어떤 떨거지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은 어떻게 하냐면 얘의 합차 공식의 반대.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남냐면 3 마이너스 2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1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만 남게 돼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유리화를 할 때 만약에 분모에 항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걔를 그냥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고요. 항이 만약에 두 개야. 그러면 플러스로 돼 있으면 뒤집어서 마이너스를 위아래다 곱해주면 되고, 마이너스로 돼 있다. 그럼 플러스를 위아래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29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 어차피 우리 그 근호의 계산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짝수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짝수 문제만 여기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혹시 지우 있으세요? 지우개요. 있죠. 너한테도 선물을 주겠습니다. 영상은 혹시 다 하셨으면 어차피 나머지 문제는 숙제니까 나머지 문제 미리 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다 하셨다고 하니까 채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수였죠? 204번 답은 마이너스 루트 22. 펜 꺼내시고. 자, 204번 마이너스 루트 22. 206번은 6 루트 30. 208번은 루트 2분의 5. 요거 틀린 분 없죠? 208번 틀리신 분 없죠? 오케이. 210번 553. 루트 75는 5의 제곱 곱하기 3의 전체 루트고 5 루트 3이다. 212번 2루트 6, 214번 6 루트 3, 216번 15 루트 3. 218번은 4랑 12고요. 220은 9랑 63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2번부터는 이거는 반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죠? 222번 루트 28, 224번 루트 150, 226번 마이너스 루트 20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번은 마이너스 루트 15, 230번은 4 루트 3, 232번은 가의 48, 나의 3, 다의 3, 라의 10이 되겠고요. 234번은 12분의 루트 31, 236번은 5분의 루트 6이 되고요. 238번은 3분의 루트 3, 240번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 242번은 4분의 루트 6입니다. 자, 혹시 틀리신 분? 틀린 게 있다? 없죠?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30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이제 분배 법칙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을 모르진 않죠. 분배 법칙을 모르시는 분은 여기 앉아 있을 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하지만 우리 뭐 대충 어떤 거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건 AB 곱하기 AC다. 이런 게 이제 분배 법칙이죠. 그리고 역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A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인데 이 분배 법칙이 똑같이 근호를 포함한 식에서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끝인데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렇게 계산이 돼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4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 계산 되겠지? 요거는 루트 6이고 얘는 루트 8이니까 끝이다? 끝이에요? 아니죠? 얘가 남아있죠?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루트 6 플러스 2 루트 2 하고 봤더니 여긴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분배 법칙이다. 자, 그 다음에 나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뭐 간단한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되니까 루트 18 빼기 루트 45가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루트 18은 9, 2, 18이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45는 9, 5, 45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5가 되겠네요. 어이구, 그러면 얘는 3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나누기가 있는 경우의 분배 법칙인데 우리 이제 중학생이 된 지 꽤 됐으니까 중학교 다니면서 나누기는 거의 안 쓰죠?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로 바꾸죠? 그러면 이 식은요 루트 45 플러스 루트 30 곱하기 루트 5분의 1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똑같이 분배 법칙이 적용되니까 루트 5분의 루트 45 더하기 루트 5분의 루트 30이 되고 그럼 얘는 루트 9고 얘는 루트 6이더라. 그래서 루트 9는 3이니까 3 플러스 루트 6이고 얘는 숫자고 얘는 기호랑 같으니까 더 이상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게 없죠? 특별히 대단한 건 없는 부분이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요 선생님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곱근표라는 놈이 있습니다. 제곱근표. 제곱근표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30페이지 맨 아래
맨 아래 보면 제곱근표를 이용한 제곱근의 값 구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먼저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돼? 자, 우리는 지금 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트 2라는 말이 들리면 선생님 루트 2는 그냥 루트 2인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런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선생님 와이프가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이에요. 건축사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도면을 이렇게 자주 그립니다. 그러면 이런 도면이 많이 나오겠죠. 가로 세로 1m짜리 뭐 예를 들어서 장판을 깔아야 돼요. 장판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뭐 안 궁금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 대각선의 길이가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대각선의 길이가 우리는 이제 근호를 배웠으니까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루트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루트 2. 그래서 루트 2라고 루트 2m죠. 정확하게 루트 2m. 구해놓고 이제 도면을 열심히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와이프는 이제 도면을 작성한 사람이지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을 부르죠. 그래서 소장님 저희가 이제 도면을 이렇게 작성했으니까 이대로 우리 장판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장판을 이렇게 쭉 만들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트 2가 뭐예요? 몇 미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루트 2는요 루트 2예요. 루트 2는 루트 2입니다. 곱해가지고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예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할까요? 그게 뭔데? 몇 미터인데? 라고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계속.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이제 루트 2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충 근사값으로 뭐라는 걸 알고 있죠? 1.414 이렇게 간다는 거를 알고 있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기 편하게 이거 할 때마다 계산 못해요. 그죠? 이거 할 때마다 계산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다 해놨다 이겁니다. 미리 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제곱근표인데 처음이니까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이건 뭔 뜻이냐면요. 이 수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는 1.0부터 9.9까지의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고 여기 있는데 숫자가 막 이제 빼곡하게 적혀 있죠. 깊게 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루트 2가 궁금하다. 그럼 루트 2는 뭐랑 똑같냐면 루트 2.00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세로를 먼저 갑니다. 2.00와 만나는 여기가 바로 루트 2의 근사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루트 2.36을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3이랑 6이랑 만나는 여기의 숫자를 읽으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 수학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근사값을 조금 이제 미리 노가다를 다 해놓으신 분들께서 다 구해놨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읽으면 되는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제곱근표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과정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 제곱근표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긴 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실 읽을 줄만 알면 된다. 그리고 제곱근표와 관련된 문제는요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걸 이해를 못 하시는 않죠? 다 이해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신 근처 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그때 뭐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졸리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가로 풀면은 다 맛이 갈 것 같기 때문에 왜 이러니? 따뜻해서 그렇죠, 그죠? 따뜻해져. 갑자기 연락 춥다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피곤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춘곤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고문하기 싫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빡세게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31페이지를 또 짝수만 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벌써 자면 어떡하니? 응? 소희야. 자요. 적어도 쉬는 시간 하면 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서 6시까지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